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영식입니다. 황영식의 정치하시장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랑하는 두 분의 남성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목골목 바쁘신 그분을 빼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 없다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사이에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그 구독자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네 진짜.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며칠 됐죠? 저희 이제 8일 됐죠? 8일째? 월화수목금 월화수. 그리고 사실은 옮기기 전에 하루는 야시장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9일이죠? 그렇죠. 9일째 되는 날에 네. 구독자가 이미 13,000 앞두고 있습니다. 13,000. 네, 여러분들 이제 또 두 분의 도움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34명만 더 있으면 예, 지금 여러분 13,000을 오늘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예, 근데 어제 사실 두 분 있었으면 네. 더 풍성한 아, 풍성한 토론 방송 함께 보기가 됐을 텐데 어제 좀 별로였나요? 아니 이게 궁금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게 아까까지 하이라이트 틀었는데 아이고야 내 뒤통수야. 우리 전혀 예상을 JYP 못했네. 평론가님과 김용민 목사님은 아니요. 한 큐에 둘을 날려버리네. 그게 아니라 네. 더 풍성한. 풍성하게. 이미 풍성했지만 두 분이 계시면 더 풍성했을 거고 어제는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가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네. 딱 나는 항상 이준석 후보가 대형 사고를 치면 항상 우리 황희주 이사님이 생각이 나요. 황희주 이사님은 내일 어디에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가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오마이에 가서 하는 것도 얘기 듣고 네. 그래서 그렇지 우리 황 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한뉴스도 듣고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 황희도 이사가 어제 그 토론 방송을 아마 정준희 해시TV에서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 그 방송 봤거든요. 네. 근데 정준희 해시TV에서 정준희 교수보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네, 정준희 교수님이 말씀 원래 많이 하셔서 말씀이 되게 논리 정합성이 딱딱 맞죠. 그래서 네. 일단 듣느라고 정신을 빼앗겨요.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 쉽지 않은데 와 어제 희두 청년은 에미넴이었다. 정준희 교수를 제끼고 네. 어제 막 저기 터졌군요. 에미넴- 방언이 터졌군요. 네, 에미넴 노래 중에 랩가시라고 있어요. 예. 보면 정말 속사포 랩을 하는 곡인데 어제는 에미넴이 대한민국에 헌신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야. 그러니까 이제 토론의 전반적인 품격과 네. 그 평가에 대한 거 이제 정준희 교수님과 이정훈 교수님이 다 해주셨고 네네네. 저는 딱 한 명, 네. 오직 한 명, 네.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네. 입을 열 때마다 제가 준적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제가 과장이 아니라 예. 진짜 실시간으로 보는데도 계속 이 말하면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네. 그 본인이 맨날 그 정치 잘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맨날 토론을 하자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스스로를 압니다. 제가 당연히 뭐 정치를 오래 한 분들하고 무슨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토론을 한다고 네. 무슨 뭐 사회가 그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준석식 키보드 워리어식의 토론. 네.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진짜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왜냐면 이건 사실 한동훈하고 저하고 이준석 셋을 놓고 하면 네. 진짜 한 365일 내내 어떤 답도 들을 수 없고 네. 서로 돌고 그러면 도는- 님은요? 약간 이거. 돌고 도는. 그렇죠. 돌고 도는. 그런 차원에선 제가 네. 다만 중요한 건 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례에 다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구도가. 구도가. 일단 그걸 보고 이제 어제 그 실시간 토론을 보는데 네. 진짜 할 얘기 많았습니다. 근질근질했어요. 예, 어제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 주셨겠지만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 방송에서 이 평가를 하시면 좀 정리가 또 되잖아요. 우리 여러 방송들을 그렇죠. 하다 보면 네. 정리가 되는데 자 일단은 극혐 발언 이제 이거는 정말 뭐랄까 국민들의 고막에 테러를 했습니다. 예. 국민들의 고막에 테러를 했고 저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갑자기 전 연령 심지어 이거 연령이 제한된 컨텐츠도 아니었어요. 네.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중앙선관위 주최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평론가님은? 일단 저는 일단 뭐 전 정치평론가는 아닙니다만 네. 뭐 그냥 짬밥으로 얘기해 보자면 네.
사실 그 남자애들끼리는 주로 말싸움이 길게 가는 일이 없죠. 네. 좀 싸우다가 주먹으로 붙기 때문에. 근데 꼭 싸움 못하는 애들끼리 말싸움하다가 갑자기 패드립을 던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선 넘는 애들. 선 넘는 애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말싸움에서 밀렸다. 뭔가 내가 회심의 한 방으로 너를 창피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어디서 주서들은 패드립을 갑자기 던집니다. 저는 딱 그 정도의 어떤 하찮은 짓이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다름 아닌 대선 토론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 국민이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정치 교육 같은 거 미리미리 시키면 좋으니까 아들 혹은 우리 딸 우리 같이 와서 대선 토론 보자. 그 말이 있으면 뭐냐 그러면 대선 토론이라는 최소한의 격에 맞춘 토론이 이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준석군, 우리 하찮은 준석군은 그딴 거 신경 쓰지 않죠. 일단 내가 여기서 한 방 먹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정신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 펜코 애들이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따위 건 아무 상관없다. 어차피 앞으로 방송에서 다 부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여기 나 개판으로 만들 똥 부어버리자 그냥. 그런 심정으로 던진 거라 정말 하찮은 놈이구나. 다 죽자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똥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정말 오염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재명 권영국의 토론을 들으면서도 뭐 어쨌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갔다가 오면 귀가 오염되고 다시 오염되는. 너무 진짜 독극물 같은 그런 발언이었고 이제 이거를 뭐 대국민 언어, 성폭력 아니냐, 성추행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또 황희두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저도 이거 진짜 왜 했나 싶어요. 왜 했을까 목적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단일화를 앞두고 지금은 아직까지 또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준석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그걸 염두에 둔 것이냐 혹은 어제 사실 크리티컬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따가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뉴스타파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이 보여준 태도 그 내용도 진짜 중요한데 그 태도는 준석열이었고요. 그 내용 자체는 그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다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게 이재명 후보님 아들이라는 게 아직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냥 이게 되게 짜집게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세연발이죠. 네, 가세연발인데 사실 이것도 또 준적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사실 그거 보면서 잘 걸렸다. 왜냐면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 이준석 성상납 리스크, 이준석의 룸살롱, 성상납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할 때마다 이준석이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세연발이기 때문에 난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선 토론장에서 대선 후보라는 양반이 그런 식으로 가세연발 찌라시를 갖다 쓴다? 그럼 사실 끝난 거죠. 앞으로 저는 다른 거 뭐 사실은 그 텍사스 경제학이라든지 핵융합이라든지 이상한 소리 많이 했잖아요. 토니 스타크. 그렇죠. 그래서 그 이준 스타크 뭐 이런 것부터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 얘기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일단 이준석의 성상납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세연빨이라고 그렇게 도망쳤던 걸 이제 스스로 봉쇄시킨 거고 심지어 가세연에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데 왜 윤석열 같은 행동을 하냐. 일단 요걸로 어제의 상황이 딱 종결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참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이거 순수한 궁금증이니까 이준석 후보는 가능하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요. 그 28살에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이제 그 소위 그 발기부전약, 치알리스, 그 성상납 리스트에 그거 하나를 따로 챙겨줘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뭔가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육체적인 문제인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뭐 그 분야 잘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갑자기 머리가 부정나네. 어쨌든 근데 갑자기 앞머리가 축 처지는데 갑자기 축 처지는 왜 자꾸 머리가 처지는 거니? 왜 이게 자신감 있게 바로 서면 안 될까? 머리가 너무 처지잖아. 좀 바로 섰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28살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뭐 아무리 그냥 체질적으로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런 증상은 40살 후반이 돼야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사실 달리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 유튜브에 쇼츠 그런 거 나오면 저도 이제 곧 저한테 닥칠 일이라 유심히 보는 편인데
40살 후반 되기 전에 나가서 달리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근데 도대체 이 친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해요. 굳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약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 스스로 너무 비참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없었나요?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쯤에 같이 방송하신 분들 몇 분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말이죠까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거의업단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제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추론과 궁금증들을 늘어났다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순수하게 방송에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지 거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부심을 얘기를 할 줄은 자신감 저렇게 젊은 놈도 말이야 아니 근데 가끔 저는 자부심 자신감 하면 맨날 부승찬 의원밖에 안 떠올라요. 자신 있어? 뭔가 항상 제가 뭔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이거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쵸. 그걸 이제 면접에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있어? 물어보면. 왠지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거기까지.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저도 나름의 그 취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리한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거병님이 그 물어본 그 궁금하다고 한 내용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아직 그 메이저에 올라오질 않아서 저는 얘기 못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떳떳하게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일단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답이 없다 생각해서 지난번에 뛰어든 거예요. 가세현 빨리 얘기한 거는 그냥 되게 그냥 이준석 식의 말장난으로 그냥 빠져나가려는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일단 이준석은 깔끔하게 클리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진짜 제가 모든 걸 걸고도 판단을 해서 그래서 뛰어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준석 씨가 뭔가 이제 대응을 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쓱 보니까 이제 마삼중 때문인지 뭐 페이스북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사라지는 거 마음 아프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자꾸 줄을 묶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출처에 대한 문제 이건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뉴스타파 기자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도 원래는 언론이 그게 많이 보도가 됐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근데 거의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예 안 됐어. 뉴데일리에 제가 뭐 그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원래 좀 반박을 할까 하다가 오히려 그게 또 저들이 바라는 것 같아서 내용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팩트와 이 일부의 자기들의 여러 가지 그 생각 어떤 바람이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다른 뭐 KBS나 중앙이나 이런 데서 퍼나르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지금 대선 기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퍼나른다면 뭐 그거야 뭐 자기들의 판단이라고 칩시다. 문제가 있고 없고 떠나서. 근데 그러면 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그 이준석의 말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준석 대선 후보의 본인 그 자체 리스크, 성삼날 리스크가 중요한 겁니까? 이거 뭐로 보더라도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덮어두고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가 맞냐 아니냐 뭐 아들 가지고 신상 털고 있고 이걸로 지금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거에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희두 이사님 말씀은 이준석 개인이 받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게 일단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혹시나 어제 수면 아래로 덮고자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 대국민 언어 성폭력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그렇게까지 생각이 깊은 캐릭터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은 지금 그러니까 이너 차일드라고 그러죠. 얘 속에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별로 숨길 생각도 없고요. 왜 숨길 생각이 없냐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너무 오래 받아왔어요. 이러다 보면 성인 남자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게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마마보이 같은 거예요. 언론이 맨날 축켜 세워서 보수의 미래라고 해줘, 희망이라고 해줘, 또 어린 나이에 막 권력자 비스무리한 대접도 받아, 호텔 가면은 막 룸사롱까지 막 풀코스로 막 다 보살펴줘 막 이러니까 또 온라인에서는 팬코들이 보살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애라고 말하면 어떤 저보다 어리니까 뭐 불만이 고소하세요.
아무튼 얘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문제는 언론이 거기에 발을 맞춰준다는 게 정말 거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사법부를 포함해서 제발 저희 좀 개혁해 주세요. 제발 저희 좀 어떻게 손 좀 대주세요라고 외치는 집단이 검찰과 사법부와 그리고 언론 이 세 가지는 정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말 싹 깔아엎는 수준의 정말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네. 그래서 대한뉴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드업. 센스 보소. 야. 사실 이번 주말에 나갈 거거든. 야. 네, 토요일 4시 스포츠 방송 봐주세요. 이게 딱 그 네. 방송계 카르텔이라는. 이렇게 하찮은 카르텔이 없습니까? 예. 왜냐면 이것도 네. 이준석 씨가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뭐 카르텔, 뭐 환경 카르텔. 오늘도 보니까 여성 카르텔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여성 카르텔이요? 네, 이 여성계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다. 뭐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양당의 문제다. 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떠한 그 비호감도를 이렇게 축적하게 된 거는 그 양당과 거대 카르텔 세력들의 그 탄압 때문이다. 이게 패시브예요. 지금 이제 약간 뭐 코스프레 같은 거 하는 건가요? 그렇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코스프레인가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또 일정 정도 팬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과몰입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중독 증세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정치라든지 뭐 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왔다고 봅니다. 네. 특히 제가 그 스스로 왜 그 흑역사, 그 준천지였다는 사실까지 제가 종종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게 여기에 과몰입하게 되면요. 사실 네.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10명 중에 1명만이라도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빠져나올 분들도 극히 일부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문제 사이트 네. 오늘도 좀 보니까 대다수가 굉장히 대만족스러워하고 이 발언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풀의 반응도 있지만 야 그래도 이거는 너무했던 거 아니라는 게 일부 반응이 있고 게다가 뭐 물론 개혁신당 당원들의 움직임과 이 펜코 사이트의 유저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개혁신당 당원들도 막 탈당 릴레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사과의 메시지는 그래도 나왔다고 봐요. 뭐 물론 영상을 보니까 네. 사과는 아니었어요. 사과 아니죠. 이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네, 사과 아닙니다. 언론들이 사과라고 써주는 것도 사실 안 돼요. 영상을 보고 판단하자면 사과가 아니었어요. 네. 예. 근데 그 사과를 보고 나 더 열받았죠. 야 이거 어떻게 사과라고 써주지? 이거 사과가 아닌데. 이게 또 이준석식 생각이니까 이게 준석열의 머릿속에 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들어가기 싫은데 네. 어쨌든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이게 이제 일타양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일단 사과의 모양을 취하면서 네. 큰 불을 잠재운다. 그러면서도 펜코 애들에게는 정신승리 또 다른 정신승리를 안겨준다. 그쵸. 네. 딱 요 스탠스로 나간 건데 네. 항상 얘기하지만 물고기 두 마리 한꺼번에 잡으려면 둘 다 놓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네. 이건 사과도 아니고요. 예. 펜코애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정신이 알아서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짓을 또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뭐 말씀 주셨듯이 이건 뭐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었고 특히 이제 펜코 전개를 또 자세히 보면 네. 거기에 이제 일부가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네. 그 지금 막 준천지 탈당 막 뭐 준천지 탈출이나 탈당 인증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펜코에서는 그런 글들 상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냥 1460일 정지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예. 글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예. 일종의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비율이 줄어들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도 100%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율만 보고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탈당한다는 인증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어제 그 토론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던 국회 해상권. 아, 그거 이제 그 진하게 그거 사실 이것도 아주 사람들이 기가 많이 막힌데. 기억을 네. 못 하는데 네.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충격적인 사실. 거예요. 그거는 정치 ABC를 알면 야, 네. 우리 국가의 체제를 알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발언이에요. 당연히 대통령제에서 그 국회 해상권을 윤석열한테 주면 예. 당연히 그럼 내란을 안 저질렀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이제 꽂혔는지 네. 개혁신당에도 지금 약간 그 똑같은 네. 게시판 해상권 네. 게시판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아, 오늘 좀 그것 닫혔어요?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예. 아 다쳤어요? 어떤 얘기든 내가 다 듣겠다. 누구와도 토론 가능하다 하지만 토론 도망치고 있고요. 틀어 막아버렸네. 게시판 틀어막고요. 입 틀막하는 거.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기자라면서 그냥 도망치는 거, 낙인 그거는- 찍는 거. 네. 그냥 준석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개혁신당 그 게시판에 쓱 들어가 봤거든요. 예. 저 탈퇴하렵니다. 글 허위로 쓰려고요. 예.
아니 근데 게시판 닫아놨더라고 이 새끼가. 아니 근데 아까 오전에는 아마 열려 있었을 텐데 오후에 닫았나 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쓱 들어가 봤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올라오니까 예. 부담이 됐겠죠. 아니 근데 게시판을 닫는 거는 이게 노무현 정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본인이 맨날 얘기하는 그 독재, 뭐 중국, 북한 공산화 타령 맨날 하는데 진짜 지금 제가 봤을 땐 주변에 이준석 씨 주변에 남아있는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팬코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심기 보조하는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탈당하는 거 가짜다. 이거 진짜 윤석열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니 근데 보면서 어제 권영국 후보가 40대 윤석열이라고 명명한 게 이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주 적확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40대 윤석열, 김건희 없는 윤석열, 그리고 알약이 필요한 윤석열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알약은 저기입니다. 우리가 V3도 있지만 영양제. 알약이라는 비타민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즘에 안색이 너무 안 좋, 너무 자주 붉어지잖아.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 많이 드세요. 근데 사실 이런 발언 자체도 저는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롱하는 거를 막 확산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대잖아요. 자기 그 준천지들끼리 해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준천지들이 와가지고 뭐 저라든지 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막 댓글 달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준석한테 하던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사회 그 어떤 연구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다. 나중에 이제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이준석과 준천지의 행태들을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좋은 말씀 같아요. 저도 이제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거는 일단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연구 대상이긴 해요. 진짜 이게 우리 사회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화 되더라도 그 어떤 사회 전체가 합의한 선, 도덕, 윤리, 상식, 합리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넘어가면 진영을 떠나서 모두가 비판하는 게 맞는데 어떠한 특정 커뮤니티만 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되게 놀라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을 때는 그냥 뭐 FM 코리아가 그 자체가 무슨 해외 축구, 해축 갤러리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느 순간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까지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확실히 뭐 연구 대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팬코에 서식하고 있는 친구들의 심리 상태는 뭐 이게 굳이 정준희 교수님 커뮤니케이션 전문학이시니까 정준희 교수까지 불러오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현실에서 좌절한 20, 30대 남성이 중심이에요. 현실에서 좌절하니 되게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룬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준석 후보 대리만족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을 혐오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혐오하는 증상은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돈 없고 찌질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세상이 다 등신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똑같이 등신이 아니게 되니까.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찌질일 때 아포칼립스 영화를 무지하게 봤어요. 온 세상이 다 작살나는 영화 무지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게 약간 정신적 자유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너도 병신, 너도 병신, 너도 병신. 우리 모두 다 병신. 하지만 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병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병신. 그러니까 기왕 병신이 되는 거면 승리한 병신이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승리한 병신이 되는 거예요, 팬코 안에서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사회로 나가게 되면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걸 누구보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 근데 그걸 현실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스펙을 갖고 지네들 생각엔 성취해주는 사람이 이준석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그러니까 아까 그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소위 정치인들한텐 요 날 것 그대로 전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요. 제가 2019년부터 이 문제 제기했거든요. 지금 이 일베나 펜코나 DC나 뭐 아카나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SNS의 정보 유통 창구와 그 여러 그 담론의 변화 양상을 보면 결국 이제 뭐 제가 폭도까지 예측한 건 아니지만 이 굉장히 극단화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급진화가 되면서 이게 마치 또 되게 중요한 청년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과대 포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일베랑 펜코가 여전히 다르다고 실드치는 민주진영의 네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막 학자라든지 막 이런 분들도 보면 일베 때 그 더 이상 뭐 지금 펜코랑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들은 그래도 좀 대화가 되고 합리적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는데 그런 거에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무책임한 발언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아까 말씀 주셨듯이
결국 이제 소위 그 방구석에서 뭔가 이제 남들 잘 나가는 건 배 아픈데 현실에서 부딪히자니 경쟁할 자신은 없고. 그렇지. 근데 딱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버드 타이틀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언론에 이런 그 과대 포장도 있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주변인들끼리 모였을 때 야 나 펜코 봤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준석 얘기 봤냐? 그러니까 이게 쿠션을 넣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일베에서는 정치인으로 치면 나경원이 그런 그 음지에 있던 걸 양지로 끌어올려주는 진짜 뭐 광주일고 발언이나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죠. 예. 그리고 램지어 교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민주당에도 얘기했던 건데 네. 일베에서 나오던 A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막 공유를 할 때 야 이거 일베에 나온 건데 봐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시를 당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방패막이가 생기냐? 네. 야 이거 하버드 그 교수 논문에 나온 건데 네가 하버드 교수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아니까 이준석이 지금 저런 식으로 그걸 자기 세력으로 끌어온 거고 네. 이들은 또 여기에 맞게 악어와 악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분석을 혹시 민주당 내에도 공유하고 그러십니까? 저 엄청 했어요. 보고서도 쓰고 6년 동안 했다니까요. 제가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6년 동안 했어요? 6년간 했어요. 근데 6년 동안의 성과라는 게 좀 일부 있긴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과 지금 대선의 어떤 차이. 그래요? 네. 저는 조금 민주당에도 좀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석한테 패드립에 가까운 짓을 당하고 나서야 예. 이제야 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전에는 그냥 희도 혼자 열심히 말하고 다녔는데 예. 사실 저 같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이제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뭐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라고요? 카르텔. 자꾸 이렇게 슬라이스 넣지 마.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득권이 보기에는 얘들은 되게 가짜는 존재예요. 가짠다는 건 나한테 위협은 안 되는 애들이고 실제로 사실 그래요. 이준석이 아무리 저렇게 떠들고 날치고 이래봐야 지지율 10%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세대들은요 이제 곧 나이 먹으면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면 언제까지나 방구석에 있을 수는 없거든 얘네들도. 언젠가는 지네가 싫어하는 현실로 가야 돼. 근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애들인데 언젠가는 가야 된단 말이죠.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준석 인생 최대 업적이에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준석 인생의 화양연화인가요? 네, 화양연화죠. 이제 내려오는. 그런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몇 가지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착각부터 이 프레임부터 깰 게 있다. 그게 아까 일베 펜코 다르다. 당연히 플랫폼은 다르죠. 근데 공유하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막 계급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약자를 조롱하고 이건 완전히 똑같고요. 두 번째는 2030 남성이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것도 왜 프레임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여자친구 생기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면 현실 사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내 상대방 그 배우자의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같은 고민을 하게 되고 육아 문제로 넘어가고 뭐 그 직장 내에서 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더 이상 인터넷 속 세상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30대 중후반의 그 지지율을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후보님 지지하는 그 30대 남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꾸 뭉땡이로 2030 남성 묶어버려.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도매급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남성 중에서도 이번에 인하대에서 제대로 박살냈죠. 저 이거 짤 엄청 오래 가요. 봤어요. 코 보고 정치하는. 이게 20대 남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여성이었으면 또 이준석을 갈라쳤겠죠. 남성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그냥 못 본척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다.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20, 30대 남성들의 남성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준석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또 경험담으로서 잘할 겁니다. 100%입니다. 근데 그거는 경험담은 아니야 이 자식아. 너 자꾸 내가 슬라이스 치지 말라 그랬지. 아니, 신빙성을 더 자꾸 이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게. 아니, 신빙성을 딱.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상상을 해보면 실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형님이요? 아니 무슨 말씀? 슬라이스 치지 마. 슬라이스 치지 마. 왜냐면 요즘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게 되게 맥락이 오해되더라고. 오해받더라고. 내가 오해를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오해를 안 했으면 된 거고.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은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사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이럴 때 보면 이것을 특정 어떤 표현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잖아요. 막 그걸. 네, 그걸. 그래서 이게 저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의도적으로 이걸 준비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보고 저희가 좀 진도를 나가보면 어쨌든 이제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리해 보건데 큰 도박을 던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디 모 언론 보도를 통해서 퍼지고 나가고 있는 여러 관련된 내용들, 뭐 국회 공소장이 갔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도박이냐면 지금 급해요. 네, 많이 급하죠. 네, 이준석 개혁신당 선대위는 두 자릿수를 무조건 얻어야 된다라는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착. 네.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 기간 끝났잖아요. 득표율을 만약에 두 자릿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이 파산 지경에 이를 거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TV 토론 때 김문수 자체가 일단 극단에 몰려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김문수보다 더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 이재명의 선봉장이라는 거를 극단적으로까지 보여줘서 아 김문수보다 이준석이 훨씬 시원시원하네? 라는 식으로 해서 그 표라도 몰고 와야 된다는 절박감. 네. 저 그게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쪽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김문수 쪽에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집단에 딸리는 대가리로 생각해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어 없습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1차, 2차 주어가 때 없긴 너무 한명적인다. 누가 들어도 알 것 같은데 1차, 2차 때 해보고 나니까 약발이 조금 있었다고 봤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극단적으로 원색적으로 이게 언론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효험이 있는가.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치를 위해서도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개인을 위해서도 전 최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펜코에 이제 스스로들을 펜붕이라고 부르던데 펜코 하는 친구들을 펜붕이들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펜붕이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잘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가장 최측근이라고 부르는 천하람 의원도 오늘 어디 방송 나와서 해명하는 거 보니까 심상정 때 그 홍준표의 돼지 발정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얘기해도 되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냐. 무슨 특권의식이냐라는 식의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는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특권의식은 저기 뭐야 삽질하게 시켜놓고 옆에서 코 파는 게 특권의식이고요. 홍매화. 예. 아니 무슨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기업을 다니던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대기업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못 버티고 튀어나가던가 이 사고방식을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성화되던가. 남성화? 남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겉은 여성이지만 알맹이가 남자가 되면은 대기업에서 이제 위로 순진해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 근데 결국 이준석 옆에 남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이준석화가 되느냐, 그걸 못 견디고 튀어나가느냐. 못 견디고 튀어나간 사람 허은하, 김용남, 그리고 그 이준석화 돼서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 천하람. 그러니까 천하람은 리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빅 이준석이에요. 등치도 빅. 네, 빅. 빅 이준석이다. 그리고 사실상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본인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준석이 꼬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터졌으면 본인도 가족이 있어요. 그 천하람 의원도 가족이 있는 분이고 이게 누가 들어도 낯뜨겁고 정말 귀를 씻어도 못 들을 정도의 수준의 최악의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를 오늘 인터뷰에 나와서 쉴드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천하람이 해야 될까? 저는 이준석이 만약에 무너지면 개혁신당을 먹는 건 천하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뭐 무너질 거라고 개혁신당 당원들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근데 이거 저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봤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쉴드 치는 사람들을 실제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단체로 미쳐가고 있구나. 아 이건 어느 순간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봐서 저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준석에 대한 퇴출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히 시장에서의 퇴출이 제일 중요한 게 뭐 의원직 제명이라든지 물론 이제 뭐 고발도 들어가고 윤리위 제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저런 건 상품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명백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한 그 처리라고 보고 아까 뭐 심상정 과거 그 후보 시절에 발언 갖고 온 것도 아니 애초에 그 대선 후보 당사자가 저 따위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 라면서 이제 그 맥락에 맞춰서 비판을 한 거랑 대뜸 그 사실 그것도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권영국한테 물어보고 법망 피해 가려고 그래서 이제 쿠션을 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맨날 써먹는 스킬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연상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CR 뭐 리스크 이런 얘기 딱 하면 누가 딱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상을 딱 시키는 거를 맨날 써먹었어요. 그래놓고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제가 혐오한 거 하나하나 갖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는데 당사자가 지금 여기 대선 주자가 있었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여기가 현장에 있었냐, 이 사람이 대선 주자로 나왔냐, 이 비판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팬코 준천지들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었었던 사안인 거고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바로 비추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